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종화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내용 요약하는 문단 요약 18강 들어왔습니다. 네, 고생 많으시죠? 주말 활용해서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묵묵히 올리고 있습니다. 토요일이에요. 아마 이 영상 올리는 날도 토요일이 될 겁니다. 우리 학생들 시험 일주일 남았다고 지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자, 이제 12번이 아니죠? 네, 2번. 네, 바로 여러분 갖고 계신 페이지는, 책 페이지는 154페이지입니다. 자, 문단 요약은 제 수업에서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내가 만약에 A번에 혹은 B번에 어떤 단어를 골랐어요. 예를 들어 만약에 답이 내가 2번이다, 3번이다 헷갈리시면 분명히 limited나 혹은 very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어디에 있다? 그렇지. 본문 안에 paraphrasing 되어 있다. 즉, 비슷한 뜻의 다른 단어로 바뀌어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어휘와 비슷한, 결국에 이거 어휘 문제거든요. 주제를 요약하는데 문단을 요약해서 이 글의 핵심적인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유의어나 반의어와 해당되는 것들이 반드시 단서가 이 빈칸에서 단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에 대한 단서는 지문에 제시가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얘는 뭐 사람마다 조금 성향이 다른데요. 얘부터 읽어보고 하는 친구도 있고요. 여기부터 읽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뭐가 좋고 나쁘다는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자, 선택지에서 어휘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categorize, 묶어줄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두 개 하나잖아요. 하나는 증가가 된다고 그랬고 하나는 제한된다고 그랬으니까 제한이 되는 건 증가하지 않는 거죠. 안 되겠고 very 다양하다. 만약에 답이 3번이면 땡큐베리 감사겠지. 그치만 대부분의 경우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할 겁니다. 그리고 B번에는 다 단어가 다른데 이것도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powerful 뭔가 강력하다. divided 뭔가 나뉜다, 분배가 된다. passive 수동적이다. dominant 지배적이고 우세하다. 자, 그 다음에 weakened 약화가 되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단어도요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묶을 수 있냐면 긍정적인 정서냐 부정적인 정서냐라고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요즘 애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립기어 박는다고. 아니면 중립적이냐로 묶어볼 수 있을 건데, 자, 강력하다는 얘기는 뭔가 좀 좋은 얘기 같고요. 패시브하고 약화가 됐다는 얘기는 좀 부정적인 얘기 같고, 파워풀과 도미넌트는 같은 느낌 아닐까요? dominant 우세하고 지배적이니까 강력하다는 얘기지. 요렇게도 묶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휘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좀 분석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배경 지식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모두 염두에 두시고 문제 들어갈게요. 자, at the University of Iowa.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고유명사가 나오면 전문기관에서 사람 이름 나오면 전문가가 세 글자 네 글자로 요약하라고 그랬죠.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학생들은 자 were shown 자기들이 보여준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보여진 거죠. 제시가 되었다. 어떻게? briefly 간략하게. 뭐가 제시가 됐어요? numbers 숫자 that they had to memorize 그들이 암기해야만 했던 외워야만 했던 죄송합니다. 자, 쓰다 보면은 제가 제 맘대로 암기해야만 했던 숫자들을 간략하게 제시가 되었어요. Then 그 다음에 they were offered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렇게 연구나 우리 논문 많이 읽어본 친구들은 알아요. 연구에서는 수동태 문장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연구 논문은 왜? 대상 중심이거든. 내가 어떤 대상을 상대로 이런 효과나 차이를 검증하려고 했다 했을 때 내가 한 게 아니라 리서처가 한 게 아니라 자, 그 연구에 참여하는 실험 대상들이 테스티 이런 사람들이 받은 느낌으로 수동태가 많이 나와요. 얘네들은 제공을 받았다. The choice of either 혹은 either a fruit salad or chocolate cake. 얘네들은 선택을 제공받았다라는 얘기는 선택하라고 요청을 받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죠. either 나왔으니까. 양자택일. 하나는 과일 샐러드. 몸에 좋은 거죠.
하나는 초콜릿 케이크. 몸에 좋진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달달한 거. 초콜릿 케이크와 과일 샐러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케이크가 맞나요? 자, 외래어 표기법 몰라요? 자, when the number students memorized. 학생들이 암기했던 숫자, 그 숫자를 말하는 거죠. 그 숫자가 was 7 digit. 자, digit 하면은 10의 자리란 얘기잖아요. 혹은 글자의 어떤 자릿수라는 뜻도 있죠. 여러분, 여기서 나온 말이 digital이란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숫자의 자리라고 자릿수. 사이시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자, 7개 자릿수다. 여러분 7개 자리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100만에 가까운 숫자는 뭔가 여러분이 생각해도 외우기 좀 어질어질한 그런 되게 헷갈리는 거죠. 막 이렇게 아리송한 그림이 참 이상하네요. 자, 그랬을 때 63%의 학생들은 choose cake. 케이크 먹더래요. When the number they were asked to remember. 여러분 보세요. student memorized라는 말을 students were asked to remember. 그들이 외울 것으로 요청받았던 숫자가 had just 단지 2 digit 두 자릿수일 때에는 however 그런데 59%가 opt for the fruit salad. 자, opt란 단어가 여러분 어려운 단어지만 opt for를 한 단어로 바꾸면 chose예요. 선택했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opt는 뭐뭐를 선택하다 전치사 for를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거 할 때 실험 연구나 할 때 항상 제가 그려보라고 그랬잖아요. 자, 100만에 가까운 7자리 숫자의 많은 숫자와 only just 두 개의 두 자릿수의 숫자를 암기하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고른 음식은 여기는 초콜릿 달달한 거 땡기죠. 머리 어질어질하니까 여기는 뭐를 골랐어요? 두 자리니까 뭐였지? 네, fruit 과일 샐러드를 골랐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이 연구의 목적은 두 개의 차이를 검증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reflective brain 반사적인 두뇌가 no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That the fruit salad is better for our health. 건강에도 좋다는 것을. 당연하죠. But our reflexive 자, reflective 죄송해요. 제가 이것도 우리말이 이렇게 어려워요. 자, 여러분 여기 reflective와 그 다음에 노란 걸로 해볼게요. reflexive 약간 다르죠? 자, reflect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위에 나오는 reflect는 뭔가 성찰한다 이런 얘기죠? 숙고한다, 뭔가 반성한다, 깊이 생각하는 두뇌고요. 그 다음에 reflex는 반사적인 거예요, 여러분. 반사신경 할 때 반사적인 두뇌라는 건 자동적인 뇌지. 툭 하면 억 하고 그냥 막 이렇게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reflective 하면은 깊이 한 번 더 생각하고 여러분. 얘는 뭔가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두뇌고 얘는 자기 맘대로 하는 두뇌겠죠. 보세요. 차이가 있어요. 깊이 생각하는 두뇌는 과일 샐러드가 당연히 좋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충동적인 반사적인 두뇌가 desire that 그 부드럽고 fattening 살찌는 지방기가 많은 초콜릿 케이크를 선택한다 더라. 자, 초콜릿 케이크를 선택하는 두뇌는 어떤 두뇌? 충동적인 두뇌. 자, 과일 샐러드를 선택하는 두뇌는 깊이 생각하는 성찰하는 숙고하는 두뇌. 이 두뇌가 서로 작용을 다르게 한다더라. 변인 무엇에 따라 독립변인이죠. 무엇에 따라 달라져요? 숫자의 자릿수예요. 그럼 이미 나왔어요. 외워야 될 게 많아지고 두뇌가 바쁘면 충동이 먼저 작용하고요. 내가 머릿속이 좀 덜 복잡하고 할만하면 여러분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죠.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만약에 if the reflective brain is busy 이 열심히 고민해야 되는 두뇌가 바쁨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figuring something else out figure out 뭔가를 밝혀내고 알아내는데 그거 하느라고 바쁘면은 like trying to remember 7-digit number 여기서는 예를 들어 이거죠. 7자리 숫자를 외워야 되는 것 때문에 이 깊이 숙고하는 두뇌가 바빠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then impulse 충동이라고 하는 것이 can easily win 쉽게 이깁니다. 자, 충동이 쉽게 이긴다는 건 어떻게 가요? 일로 간다는 거지. 그럼 내가 뭐 골라? 초콜릿 먹는다는 얘기예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반대로 if we are not thinking too hard, 그다지 그렇게 너무 열심히 생각하지 않을 때에는 about something else, 다른 무언가에 대해. 예를 들어 with only a minor distraction. distraction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혼란, 혼동이잖아요. 답 고를 때 헷갈리는 거 distractor라고 하잖아. 약간 좀 사소한 별거 아닌 작은 혼란이 있어요. Like memorizing two digit. 두 자릿수 외우는 것처럼 별거 아닌 일을 할 때에는 then the reflective system, 깊이 숙고하는 두뇌가 어떻게 돼요? deny, 거절을 합니다. 거부를 한다는 얘기죠. emotional impulse, 그런 정서적인 충동을 무엇에, 이 충동은 누가 주는 거예요? reflexive side, 반사적인 면에 있었던 감정적인 충동을 거절하고 조절하게끔 한다. 즉, 내 머릿속에 외워야 될 숫자가 적을 때에는 깊이 숙고하는 두뇌가 활성화되고요. 얘가 많아질 때에는 충동적인 두뇌가 활성화가 된다더라. 답 나왔어요. 자, according to the above experiment, 위 실험에 따르면 intellective load on the brain. 자, 우리 두뇌에 있어서 intellective, 지적인, 자, load 하면 짐이잖아요. 짐. 즉 뭐예요? burden, 부담이죠. 그럼 이건 뭐겠어? 7자리 숫자 외우는 거겠지. 7자리의 숫자를 외워야 되는 그런 두뇌에 B라고 하는 게 두뇌에서 뭐를 일으킬까요? 두뇌가 여러분 지적인 부담이 증가가 돼요? 제한이 돼요? 이건 모르겠어. lead, reflexive side, 이게 핵심이죠. 충동적인 면에 뇌의 충동적인 부분을 이끌어요. 어떻게 되도록? 충동적인 부분이 활발하게 활성화가 되도록 한다. 언제? 두뇌의 부담이 증가될 때. 느낌 오셔요? increased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언제 그렇게 돼? 그럼 어떻게 돼? 충동적인 부분이 약화가 돼요? 지배적으로 되지. 4번이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 글은 여러분이 충동적인 두뇌를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지적인 부담이 커질 때 다란 얘기죠. 그래서 반사적인 뇌의 감정적인 충동을 억제하려면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뭔가 많이 외워야 될 게 있는 여러분이 박박세게 되면 안 된다. 자, 시험 공부 열심히 할 때 여러분의 인지적인 두뇌의 부담이 커지겠죠.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충동이 일어나기 쉽다고.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아, 다 때려칠까? 포기할까? 어차피 공부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내신 시험은 열심히 해봤자 뭐 암기부 되는 거야. 그거 이종화 선생님 비유 맞추면 잘 나오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충동이 생기죠. 그럼 얼마나 좋아. 공부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남기고 공부하기 싫어지는 이유는 리플렉시브한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인지적인 부담이 늘어나니까. 참 그럴듯한 지문이죠. 네,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 제가 첫 시간 첫 번째 지문이라 조금 길어졌으니까 잠깐만 끊었다가 여러분 질문 받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4번으로 바로 갈게요. 제가 끊지 않고 그대로 이어서 할 거고요. 학습지에 오타가 났습니다. 이거는 이미 2번 지문에 대한 단서였고요. 얘는 이거 미리 얘기하면 스포일러인데 그래도 해봐야겠죠. 네, 제가 써볼게요. 취미에 보낸 시간이 어떠면 어떨수록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소재나 주제는 머릿속으로 영작하는 연습도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향하면 effect, 직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 on job situation 혹은 work ethic 이런 거겠죠? work ethic은 직업 윤리구나. 취미에 보낸 시간이 어떨수록 직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된다에 관한 글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하이라이트 우리 categorize 묶어볼까요? confidence, 자신감, productivity, 생산성, relationship, 관계, creativity, dedication. 와, 다 좋은 말이야. 자신감, 생산성, 관계성, 창의성, 헌신이란 뜻이죠. dedication 하면은. 그런 것들이 different, 다르다, balanced, 균형을 맞는다. 좋은 얘기네요. connected, 서로 연관이 있다. 요 두 개는 확실하게 반대 개념이네. 얘는 비슷하다. 얘는 달라요. 얘는 뭔가 분리가 돼 있어요. 구별이 돼요. 얘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connected와 separated도 묶을 수 있겠네요.
유의어 반의어 관계. 참 이렇게 한번 묶어보고 여러분이 이따 골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바로 갈게요. Some researchers at Sheffield University, 셰필드 대학교의 전문기관이라고 그랬지. 연구자들은 recruit, 모집한 거죠. 여러분 뭘 recruit 하면은 직장인이 고용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 recruiting. 신입사원 뽑을 때 얘기하는 거죠. 뭘 모집했냐면 누구를 모집을 했냐면요. 갑자기 버퍼링이 129명의 하비스트. 하비스트는 누굴까요, 여러분?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들, 취미 활동에 진심인 사람들,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왜? To look at, 보기 위해서, 관찰하기 위해서, how the time, 시간이 spend on their hobby, 여기까지죠? 쓰인 시간이에요. 쓰여진 시간인데 그들의 취미에 쓰여진 시간이 어떻게 shape their work life, 그들의 직장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 어디서 많이 읽어봤다. 방금 봤잖아요. 취미에 보낸 시간이 직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거 그대로 한 거죠. 다시 한번 취미에 쓰인 시간이 직장 생활에 어떻게 형성했는지, 그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 시험에 여기 주제죠. 자, 그랬더니 자, 미리 가볼게요. 우리 to begin with, 우선 먼저, 그 다음 뭐 찾아야 돼요? next, then 나오죠. then 그 다음에 그럼 finally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연결어가 없이 연구자들은, 이 연구 결과예요. 발견했다, 연구 결과.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는 실험 과정이겠죠. 볼게요. 먼저 이 팀은 measure the seriousness, 심각함, 진지함이죠. 우리 궁서체로 써야 되나? 약간 이러면 궁서체. 나 지금 진지하다, 매우 진지하다는 어떤 그 진지함을 또 진하게 쓰니까 좀 무섭네요. 뭐를 측정을 하고 뭐를 평가를 했냐면 each participant hobby, 그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의 취미가 얼마나 진심인지를 측정을 했어요. 선생님 취미는 만화 그리기입니다. 만약에 내 취미가 뭐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로 할 만큼, 차지할 만큼 진심이냐? 저는 그렇게 엄청 진심은 아니에요. 예전엔 진심이었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부캐라고 그래갖고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 이렇게 내가 뭐 선생님인데 취미가 영상 편집이면 유튜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Asking them, 그들에게 요청하면서 to rate, 평가라고요. 별점을 주라는 거예요. Their agreement, 동의 여부를 with statement like, 이런 진술문이죠. statement 하면 문장이죠. 이러한 진술문과 같은 것에 평가라는 거예요. Like, I regularly train for this activity. 나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이 활동을 훈련을 합니다. And also assess it. 그리고 또한 뭐 하게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평가를 하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갑자기 왜 ED가 나오냐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 중심을 잃지 마세요. 왜 여기가 ED 병렬 구조냐면 measured and assessed예요. 평가하고 측정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 뭘 측정하고 뭘 평가했냐면 어떻게, 얼마나 얘가 how similar, 유사한지 비슷한지를. The demand of their job and hobby were, 그들의 어떤 직장에서의 요구사항과 취미에서의 요구사항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평가하게 했습니다. Then, 그러자 그 다음에 each month for 7 months. 자, 여러분 7달이죠. 7달 동안 each month니까 뭐예요? 매달. 즉 한 달에 최소한 적어도 한 번씩은 participant recorded, 이 사람들이 기록을 했어요. How many hours they had dedicated. 자, dedicate 하면은 바치다, 전념하다, 헌신하다 라는 얘기죠. 어디에다가? To their activity, 그들의 활동에 뭘 바친 거예요? 시간을. 자신들이 하는 취미 활동이나 아니면 직장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들이 헌신하고 바치는지를 기록하겠어요. 7달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자, and, 그리고 자, 여기도 병렬 구조가 recorded and completed, 그리고 완성하게 했습니다. A scale, 어떤 척도를, 어떤 점수를 만든 거죠. 근데 이 척도는 measuring their beliefs in their ability, 그들의 능력에 대한 그들의 신념을 측정하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능력? 이 능력이 꼴 이거죠. To effectively do their job, 효과적으로 자신들이 하는 일을 행하는 능력. 자, 천천히 해볼게요. 척도를 완성하게 했는데 그 척도는 자신이 맡은 일을, 직장에서의 일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그들의 능력에 대한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잘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야? Or their self-efficacy. 자기 효능감. 나는 효과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열심히 하면 잘 되는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굉장히 효율적인 사람이다라고 믿는 자존감이랑 비슷한 개념이죠? 이게 그거잖아.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 높은지 낮은지 자기 효능감의 높낮이를 측정하게 했어요. 자, 지금 실험 설계 과정 머릿속으로 따라오고 계시죠? 뭐예요? 참가자의 취미가 얼마나 진지한지에 따라, 그리고 직장에서 취미 생활의 어떤 요구가 얼마나 비슷한지도 측정하게 한 다음에 7달 매달 한 번씩 최소 7번씩은 자기 효능감을 테스트했습니다. 자, 조금 복잡한데 연구 결과는 found that when participants 동그라미 spent longer than normal doing their leisure activity, leisure 하면은 여가 시간이죠. 자신들이 어떤 남는 시간에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남는 시간 동안에 정상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일은 내가 평소에 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이 참가자들이 더 긴 시간을 보냈을 때, 자, 다시 취미생활에 긴 시간들을 더 긴 시간을 보냈을 때의 참가자와 그렇지 않은 참가자예요. Their ability to perform their job. 여러분 이거 두 단어로 할게요. 위에 했잖아. self-efficacy. 내가 이 일을 충분히 유능하게 나는 처리할 수 있다는 믿음. 자기 효능감은 increased. 증가했습니다. 취미에 진지하게 쓰는 시간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가 증가했어요?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비슷한 자기 효능감이 증가가 되었다. But 차이가 나요. This was only the case. 이게 단지 이런 경우에만 그랬대요. When they had a serious hobby. 그들이 어떤 진지한 취미가 있을 때. 근데 여러분 그냥 취미가 아니에요. 취미는 누구나 있잖아요. 중요한 거 보세요. That was dissimilar to. 자, similar가 아니라 자, 뭐뭐와는 다른 거죠. 유사하지 않은, 비슷하지 않은 거니까 their job. 근데 조건이 있어. 취미에 긴 시간을 쓰려면 자존감이 올라가게 해서 세 번째 변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자신이 하고 있는 직업과 같은 게 아니라 다른 취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반대 경우 when their job was both serious. 자, 내가 갖고 있는 취미가 뭔가 굉장히 진지함도 높아요. 그리고 직무 유사도죠. 내가 하는 일과 직업과 유사하고 비슷한 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세요. 둘 다 진지하고 둘 다 내가 하는 일이랑 비슷할 때 then spending more time on it. 그 취미라고 하는 것에 들이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 취미에 긴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Actually decreased their self-efficacy. 자존감은 자,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색깔을 다르게 할게요. 낮아졌다. 자, 그러면 여기에 결정적인 변이는 뭐예요? 시간은 길어졌다. 요 같은 개념이잖아, 변인. 자존감은 달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차이점이 뭐예요? 직업과 다른 취미냐, 직업과 같은 취미냐, 진지함이 동일하다고 놨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다를 때야 비슷할 때의 자존감이 달라진다더라. 이게 이 실험의 핵심이죠? 자, 골라볼게요. 연구자들은 뭐라고 보여주고 있냐면 더 많은 시간을 써요. serious hobby, 진지한 취미에 시간을 쓰는 것이 can boost at work. 직장에서의 자, 동일한 변이는 뭐예요? 자존감은 올라가요. 그럼 자존감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자아 효능감, 나는 유능한 사람이야, 효과적인 사람이야 라는 얘기니까 뭐겠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나에 대한 자신감이 올라가는 거지. 생산성 아니죠. 인간관계 좋아지는 거 아니죠. 창의력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헌신하지 않아요. 딱 하나밖에 없네. 너무 쉽다, 답은. 만약에 조건이죠. 이 직장과 취미생활이 서로 어때야 돼요? 달라야지요. 너무 쉽죠. 1번이에요. 네, 여기까지 제가 좀 천천히 설명하다 보니까 다른 영상보다 조금 길어졌는데요. 자, 여러분 잠깐 멈추시고 다시 보셔도 되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건 눈앞에 있는 선생님께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